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귀는 꼭.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진호숙, 윤희용 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아저씨 1부를 했고요. 오늘은 나의 아저씨 2부입니다. 와, 그렇지. 그렇게 반응이 있어야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나의 아저씨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좋아. 우리가 1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죠? 작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 줄거리, 그 재미없는 줄거리.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었죠. 비하인드 스토리. 자기가 재밌었어요. 소개해서 재밌었어요? 내가 준비했으니까 재밌지. 꼰대 작가님은 이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우리 그 라디오도 그렇고 뭐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일단 자뻑이 우선이야. 내가 먼저 치해야 돼. 그 자뻑을 욕하면 안 돼. 욕하면 나쁜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욕하면 안 우스워요. 근데 욕하지 말라고. 아니 먼저 우습다고 전제를 뒀기 때문에 나 참 기대하고 들었는데 하나도 안 우습고 재미도 없고 어쩌실 겁니까? 이것도 안 우스워. 큰일 났네요, 오늘. 그래요. 오늘 그 나의 아저씨 2부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부분은 그 명대사. 이게 만약에 그 텔레비전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에서 방송이 된다 그러면 명 장면들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제 그 방송은 안 되니까 그 영상은 없으니까 명대사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제일 처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나의 아저씨 첫 장면이야. 기억나요? 아니요. 저도 안 나요. 그 첫 장면이 사무실이야. 사무실에 무당벌레 한 마리가 쑥 날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여직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 무당벌레 나타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책상 위로 올라가고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나고 남자 직원들은 그 무당벌레를 잡겠다고 막 노트도 휘두르고 뭐 이렇게 잡아요. 그럴 때 이성균이가 그 무당벌레를 때려잡는 그 동료를 딱 말리고 생포를 하려고 해.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포를 해서 아마 이제 다른 데 풀어주려고 생포를 하려고 이제 이성균이가 무당벌레를 막 쫓아다녀요. 날아다니는 거 딱 내려앉으면 딱 잡으려고 그러다 놓치고 그런데 그 무당벌레가 날아가고 앉은 데가 아이유 팔에 앉은 거야. 그래갖고 이성균이가 아이유한테 싹 다가가고 아이유 눈치를 썩 보면서 생포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아이유가 노트를 들어갖고 무당벌레를 딱 때려서 잡지. 아이고. 그래갖고 무당벌레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성균이가 그 때려잡는 그 아이유한테 이제 할 말도 없고 멋쩍게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나의 아저씨가. 거기서 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균이는 그 무당벌레를 잡아서 생포를 해서 다시 날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아이유는 감정이 없는 거야. 그냥 그 거기서 아이유가 21살짜리 여직원으로 나오는데 그 21살짜리에 무서워하지도 않고 벌레에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무 감정 없이 때려서 잡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이 나의 아저씨 첫 장면이었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동 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 재밌겠구나. 그렇게 시작을 했어. 저도 봤는데 그 장면은 전혀 생각이 나지 저도 안 않거든요. 났어요. 네. 나만 생각나? 그런 거를 캐치해내는 작가님의 또 눈이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 알겠죠? 진희 씨 알겠죠? 자꾸 그렇게 사람을 버려놓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진희 씨가 뽑은 명대사. 아 명대사. 응. 여기는 명대사 제조기.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다 하면은 그건 제 욕심이어서 저는 그냥 두 가지만 할까 봐요. 2개. 그 얘가 도청을 하면서 들으면서 이지안이 이 박동훈한테 한 말이 있어. 아저씨가 자주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제일 따뜻했던 것 같아요. 머사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고 누가 나한테 뭐 사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만 먹어. 평소에 들어보지를 못해서 오. 그러면 그 모사가가 이 대한민국 보통 남자들의 그 집에 이제 들어갈 때 뭐 이제 뭐 사가지고 가면서 이제 모사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엔 진짜 많은 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한 거야. 집에 마누라가 있던 자식이 있던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뭐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근데 뭘 사갔으면 좋을까 몰라서 이제 전화해갖고 나 뭐 사가?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나 이제 들어간다 아. 라고 준비하고 있어 이런 집 청소해놔. 천원하라 뭐 이런 그럼 환영해달라 이런 의미가 좀 담겨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또 속뜻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모사가가 재밌던 게 뭐였냐면은 마지막 장면에도 또 모사가가 나와. 기억나요? 맞아. 뭔데? 아 미안해요 아는 체해서 근데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네. 그 이성균이 그 이지아 와이프가 이지아가 저기 아이유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차를 타고 이제 그 이지아가 집에를 가. 그러면서 이성균이하고 통화를 해. 나 뭐 사갈까? 이지아가 그 얘기를 해. 이지아가 맞아요. 바뀌었어. 그 어. 장면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은 이지아가 이성균이한테 떠났던 마음이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돌아온 거야. 그래갖고 이성균이한테 나 뭐 사갈까라고 물어보지. 그게 난 이제 당신한테 갔다 마음이 그런 이야기지. 내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것도 그냥 이거하고는 뭐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이 외도한 사실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 결말을 대체 박동훈이는 이 와이프를 내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내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용서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론을 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결론이 저렇게 결론이 나서 정말 그러네요. 좋다. 결론마저 멋있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결론이 예. 이성균이하고 이지아가 둘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아이유야. 그러니까 아이유가 도망을 다니고 막 이럴 때 이성균이하고 이지아가 둘이서 아이유를 구해주잖아요. 구해주고 그 재판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이지아가 거기서 변호사로 나오니까 이지아가 그걸 방법을 알려주고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지. 근데 지금 좀 생각해 보면 너무나 환타지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의 불륜을 남편한테 밝힌 아이유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내가 한다는 것도 환타지고 그리고 그런 이제 자기와 맞지 않은 그 후배인데 자기의 상사잖아요. 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운 부인을 또 받아준다는 것도 약간 환타지인 것 같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네네 거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보통 사람이 근데 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이성균이가 그 마누라 이지아를 많이 좋아했고 진짜 좋아했고 그리고 이성균이 입장에서는 자기 그 엄마 그리고 형제들 가족들 다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품는
내치지 않고 품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지아가 고백을 하잖아. 이성균이한테. 나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너무 당했다. 그리고 이성균이가 쫓아가고 주차장에서 두들겨 패잖아. 그 후배를. 네. 그래서 너무 갖고 놀았다고. 그랬더니만 갖고 놀기에 유부녀만큼 좋은 게 어딨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가갖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성균이가 이해는 돼요. 근데 나였으면은 그렇게 했을까? 아 힘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힘들어. 힘들지만은 마음에선 이해가 힘들지만은 네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게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드라마는 다 현실 플러스 판타지예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이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또 나 너무 말이 많아. 어떡하나. 왜 갑자기 고백을 하고 그러세요? 아유.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음악을 들을게요. 소설은 굉장히 부자 얘기 나오고 그 뭐 이렇게 그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한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소설 안 읽어. 소설은 좀 꾸질꾸질해야지 소설을 읽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은 소설을 읽는데 또 반대로 드라마는 구질구질한 이야기가 나오면 드라마를 안 봐. 그러니까 그 애기야 가자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오면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힐링을 하거든. 그리고 잠시 현실을 좀 잊거든. 그러면서 그치. 그런 드라마를 보려고 하지. 드라마를 보면서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굳이 드라마 내 시간을 내면서 드라마를 그렇게 보고 싶을까? 안 봐요. 그래갖고 드라마는 구질구질한 이야기들이 거의 없어. 다 그 신데렐라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그런데 예, 나의 아저씨는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드라마지. 그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그 구질구질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엄청 반짝거리는 사람들의 아, 이야기가 그쵸. 있으니까 유머도 있고 유머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죠, 진짜. 어이없어서 웃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보면서 봉고차 진짜 그게 가능할까? 아니 그 봉고차가 다마스가 너무 궁금해요. 무너지는 그 뉴스에 무진장 나왔어요. 커브 돌 때. 그러니까 이게 위로 상체가 크잖아. 밖에는 조그마고 상체가 크니까 커브 돌 때마다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갖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매번 넘어지잖아. 매번 또 일으켜 그거를. 재밌는 장면 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원주 선생님은 또 재밌는 장면. 저요? 저는 송새벽 그분이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네. 청소하는데 매일 그 토한 거를 치우는데 나중에 누가 이걸 토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알게 맞아요.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치워달라고 연락 왔을 때 가가지고 입을 막고 막 치우면서도 궁시렁궁시렁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장면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청소 얘기하니까 나는 그 장면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송새벽이가 없고 박호산이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업자가 올라가면서 계단에서 먼지 날렸다고 막 뭐라고 꿇어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박호산이가 푹 꿇어앉아가지고 빌었어. 미안하다고. 맞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엄마가 봤어. 고두심이가 너무 봤는데 슬펐죠. 박호산이가 형제들을 소집을 했어.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무릎 꿇고 빌었는데 엄마가 본 것 같다. 도시락을 놓고 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때 이제 이성균이가 그 건축업자를 때려잡으러 갔잖아. 망치 들고. 그래갖고 망치 들었었어요? 망치 들고 가갖고 그 건물을 진단을 했지. 안전 진단을. 이성균이가 툭툭하면서 이거 불법, 맞아요. 이거 불법. 나 당신 이거 고발하면 당신 벌금이 얼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과일 바구니를 이성균이가 사가지고 와갖고 야 이거 들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건축업자가 집에를 와가지고 이성균이 집 그 어머니 집에 고두심 그 집에 와가지고 문 열고 박구산이한테 사과를 했지.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사과를 해.
근데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때 고두심이가 엄마가 그 사람이 과일 바구니 내려놓고 사과를 해. 잘못했다. 네. 용서해줘라. 딱 할 때 고두심이가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알아? 기억 안 나죠? 안 나요. 밥 먹고 가. 들어와. 엄마의 마음. 와갖고 사과를 하니까 고두심이가 들어와요. 밥 먹고 가요. 그것도 맞아. 완전 맞다. 환상인 어. 판타지. 그러니까 와. 그건 뭐냐면은 이제 고두심이가 엄마가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준 거고 그리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방금 정은수 선생님 말씀. 아휴 너도 고생 많다. 그래 고마워요. 들어와요. 밥 먹고 가요. 난 그 고두심이가 밥 먹고 가요 하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 또 울었어 거기서. 올 일이 참 많네요. 이 드라마 저도 보고 많이 울었어. 이건 이 나의 아저씨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다시 보실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다시 보신다 그러면 혼자 보세요. 같이 보지 마시고. 그래야지 마음껏 울 수가 있어. 응? 혼자서 같이 보지 말고 혼자서 보면서 뭐 감동받으면 감동받고 위로받으면 위로받고 맞아요. 울고 싶으면 울고 그래야지 좀 풀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또 명대사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노래는 오웬이 부른 무지개는 있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도 안 뜬 이 아침을 맞고 지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벗어놓은 옷을 다시 입고 또 하루는 애써 나를 달래주고 변함없이 다들 같은 곳을 향해 소리 없이 도는 시계바늘처럼 끝도 없는 저기 위 저만 칸을 겨우 지나서야 내 하루는 진다 익숙하게 내려놓은 밑에 무덤덤이 쌓여가는 벽면 세상 닮은 나를 조각하고 내 모든 걸 깊이 맘에 묻어두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빛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내 그림자 꺼질 듯한 하루하루를 견뎌보면 소란 같은 꿈에 가까워질까 고단했던 밤이 끝인 걸까 무지개는 다시 떠오르고 변함없이 다들 같은 곳을 향해 소리 없이 도는 시계바늘처럼 끝도 없는 저기 위 저만 칸을 겨우 지나서야 내 하루는 진다 오늘도 난 무지개를 쫓아 이 노래. 무지개는 있다.
ON이었습니다. 노래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부를 생각이에요. 노래방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언제 오해하지 갈까요? 마세요. 궁금합니다. 아니야, 아니 여기서 자꾸 사담을 얘기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자, 다음 그 진행이 딱 그 노래방에 얽힌 사연이 있었는데 내가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고. 궁금해요. 아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고 얘기를 안 하면은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어. 제가 진호식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 그래갖고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기 그 일동이었어. 일동에서 그 최경숙 선생님, 아이고 이거 이름 다 나가네. 아무튼 몇 명이서 그 임원단 교체가 있어가지고 임원단 교체 때문에 만났어요. 근데 그때 나는 이제 안지 처음 만난 건 아니고 안지 몇 번 안 됐을 때인데 노래방을 가자는 거야. 제가 우와. 먼저 가자고 안 예. 했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발 빼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한대. 어머나. 그래가지고 노래방을 가자. 그래갖고 정말 잘해? 그랬더니 정말 잘한대. 그래갖고 가봤지. 노래를 잘하기는 개뿔. 그래서 제가 뒤통수 한 대 후려 맞았습니다. 와 어쩜 그렇게 사기를 치니?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난 믿었어. 원래 그 이게 좋은 사람들은 성량이 좋은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난 노래 진짜 잘할 줄 알았어. 그래서 다음에 춤 담당하기로 했어요. 아니 마이크를 근데 안 줘서. 진짜 아니 그 윤 작가님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렇게 못했어. 자신만만하게 나 노래방에서 이거 부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노래를 기본으로 엄청 잘하시는 거거든요. 아니요. 됐어. 끝. 네. 우리 그 나의 아저씨 얘기합시다. 네. 예. 그럼 정은주 선생님이 꼽는 명대사. 아까 전에 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사가 진짜 명대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저한테 이제 와닿았던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아이유가 이성균 이분한테 처음이었는데 4번 이상 잘해준 사람, 나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 이제 다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또 태어날 수 있어, 괜찮아요. 이 부분이 있는데 와. 이 4마디에 완전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진짜 요즘에는 한두 번 잘해주기도 힘든데 맞아요. 3번까지는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4번 이상 잘해준다는 거는 정말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힘들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아이유가 그거를 느끼고 그다음에 나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거 사실 아무것도 엄청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 듣고 이거를 제 노트마다 다 앞에 써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이 너무 저한테 싹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그 아이유가 내가 몇 살이냐 뭐 몇만 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중간에 맞아요. 보면 근데 이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삶 자체가 엄청 팍팍하고 힘든 건데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태어나도 상관없다. 또 태어날 수 있다. 괜찮아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전체에서 가장 저의 마음에 들었던 명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유가 이성균이한테 위로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런 이런 거에 어른이 이제, 있어서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유는 그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른들한테 보호를 못 받아요. 어릴 때서부터 그랬고 그 맞아요. 지금 그 나이 그 21살 올 때까지 어른이라는 어른은 자기를 때리고 구박하고 핍박을 줬지 아무도 자기를 구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조차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렇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유한테는 어떤 어른도 자기한테 위로를 해주거나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지. 그런데 그런 아이유가 4번 이상 잘해줬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만 하다. 진짜 찐한. 저희 대사였지. 아저씨는 어디 있을까요? 결혼하신 분 아니에요?
그걸 그런 그렇게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지. 이거는. 참. 아니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결혼을 한 거 당황했네? 아니냐고. 저도 순간 아니 진희 씨 그게 아니고 당황했어? 뭐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알았어요. 결혼한 거 진희 아니에요? 씨가 뽑는 명대사. 저요? 응. 제가 뽑는 명사 너무 당황해서 갑자기. 아니 근데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아저씨와 결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렇게 그런 그래야지 감정으로 사랑받아. 시작을 했겠죠. 그래야지 사랑받아. 세네. 진희 씨가 뽑은 명대사. 명대사? 아. 이거.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이라.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이게 저는 뭐 흔한 말이에요. 말인데도 그럼에도 들을 때마다 공감이 되는,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난 자꾸 끼어들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이유가 마음을 열었다라는 그 첫 대사가 파이팅이었어. 그러니까 이성균이하고 아이유하고 그 아이유 그 골목 올라가는 집 앞에까지 이성균이가 데려다줘. 데려다주고 이성균이가 그래 들어가라.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아이유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맞아요. 그리고 이성균을 부르면서 파이팅 딱 그 한마디를 해줘. 그러면서 이제 아이유는 이성균이한테 마음을 열었지. 파이팅이 한 몇 번 나와요. 맞아요. 몇 번 나오는데 파이팅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 근데 그게 마음에 여는 그런 폭만큼 파이팅이 좀 달라져. 그래갖고 제일 마지막 16부작 맨 마지막 장면도 파이팅으로 끝나잖아. 파이팅이 굉장히 의미가 근데 커. 어떻게 그렇게 다 캐치를 하세요? 그런. 난 작가님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난 그게 보여. 이렇게 드라마에서 파이팅 그러면 와.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런 멋진 시나리오를 쓰는 날을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글 쓰고 싶죠. 그리고 또 이런 아까 그 말한 장면이 또 생각이 나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아이유를 데려다 주잖아요 집 앞까지. 그 장면도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나 여기 넘어서서 살아. 뭐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뒤돌아서서 가는데 아이유가 멈칫멈칫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걔는 정말 거기서도 힘든 아이유가 사람이거든요.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도 처음 한 거야. 그렇죠. 드라마상에서. 맞아요. 그 동네 사람들 와갖고요. 야 거기 어디 살아? 뭐 거기 야 그럼 창문 열고 누구야 불렀고 야 여기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줘. 와, 너무 이러잖아. 든든했어요. 너무 너무. 그러면 그런 장면을. 윤 회장님이 제일 명대사. 나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이성균, 아이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정인의 정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삼형제 얘기를 하고 싶어. 삼형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송새벽, 박호산, 이성균 이제 삼형제인데 거기서 이제 그 박호산이 큰 형은 조금 이제 좀 찌질하게 나오고 근데 이제 동생 이제 송새벽이는 이제 영화 감독이었었잖아. 그런데 이제 그 형이랑 둘이서 그 정인회에서 이제 맥주를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를 해. 맨날 형한테 돈 받아 쓰는 거 부담스러워 할까봐 일부러 상품권 사서 어디서 생겼다고 하면서 준 거 내가 다 알아. 그 돈 주면은 좀 그럴까봐 상품권 사가지고 야 누구한테 받았다 그리고 이제 줬단 말이야. 내가 진짜 가난한 영화 만들어서 잘난 척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좋은 영화 만들어서 잘난 척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송새벽이가 얘기를 해.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형 참치 사줄게. 응? 참치 사줄게 내가. 그 얘기를 이제 그 형이랑 동생이랑 그 정인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장면에서
형이 이성균이가 동생 마음 상할까봐 상품권 사다가 야 누구한테 받았다 오다 주었다 요즘 말로 오다 주었어 그러면 딱 이렇게 던져주고 하는 형의 마음도 읽히고 그 동생도 그거 받으면서 내가 언젠가 형 참치 사줄 거야 라는 마음도 읽히고 너무 좋았어요. 그 형제간의 이야기가. 그좀 보면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별 그렇게 큰 그쵸. 이야기들이 아닌데도 참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도 딱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얘네 이제 맞고 오잖아요. 그 뭐죠? 그 살인자의 아들, 그러니까 살인했던 아들한테 맞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네에서 그 정인회에서 다들 모여서 얘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맞게 된 것을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제 보게 되면 엄마나 그 아내한테 보게 되면 이제 둘러댈 변명들을 다 같이 만들어줘요. 근데 공모자. 한참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할 일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빠져서 보긴 봤는데 나중에 너무 너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저렇게까지 순수하고 저렇게까지 내 이야기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는 몇이나 그렇지. 있을까? 부럽지. 너무 부러워요. 그 동네가 그쵸. 그 동네가 너무 부러워. 정인애가 있는 그게 그 또- 동네가. 그런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이없이 웃음을 할 수. 그 박혜영 작가가 그런 비슷한 동네에 살았대요. 그래서 남편도 조기 축구에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모티브들을 좀 따가지고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한참 할 때 저보고 정인애처럼 그런 술집을 할 생각을 없냐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기 싫은데 이제 내가 저녁에 갈 수 있는 그런데 좀 할 생각 없냐라고. 그러니까 모두 다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장소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걸 이제 아지트라고 부르지. 그런 거를 너무 갖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 나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만 하고 그 노래 듣도록 할게요. 그 정인애에서 정이가 이제 스님이 첫사랑이잖아. 슬프다. 스님이 첫사랑이잖아. 그래갖고 그 스님한테 정이가 울면서 따져. 뭐라고 따졌는지 알아? 나 알아요. 나 처음으로 아는 건 안네. 이게 풀떼기도 그래. 있었는데 거기 그 맞아요. 정이가 그 스님한테 야 이 새끼야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맞아. 풀떼기도 사랑하면서 나는 왜 안 사랑해? 울면서 막 그런 얘기. 스님이라고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하면서 왜 나는 안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는 장면.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너무 재밌었어. 그 정의의 그 사랑에 대한 아픔이 막 보였어요.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 스님의 길을 걸어. 스님은 그냥 끝인 스님이고. 거예요? 저는 그 뒤에 더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아저씨의 OST 중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곽진원의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 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로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 듯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는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려고 하네 큰 짐 쌓인 순간들을 힘겹게 보내며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고 또 잊어버리고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것마다 그려가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곽진원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명대사 정은주 선생님의 명대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네. 아, 고르기가 너무 힘드네요. 제가 요즘에 수어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그 수어를 배우기 전에 이것을 봤는데 그때도 이게 쏙 들어왔었어요. 그 말을 못하시는 할머니하고 이제 수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유가. 근데 이제 그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있으니까 할머니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아이유가 이제 이성균 그 분의 존재 그걸 생각하면서 좋아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좋아서라고 하면서 수어로 딱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그 이미지가 그 약간 초록색 스웨트를 입고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하면서 이렇게 좋다라는 수어를 코에 이제 이렇게 주먹을 대고 하는데 아, 이 장면은 지금도 맞아, 맞아. 네, 제가 저한테 되게 힐링이 되는 딱 장면이에요.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지안이 그러니까 아이유가 좋아했던 어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했던 사람도 없었어. 그러다가 좋아했던 사람이 생기고 좋아하는 어른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감동이었어. 아, 아이유가 받아줬구나. 그런 게 좀 감동이었지.
그 나는 그 수어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얘기를 좀 보태고 싶은 건 제가 이래봬도 수어 통역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수어 나오고 하는 거에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좀 아쉬운 게 한국 드라마에서 조금 아쉬운 게 코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외국 영화 코다였고 막 상도 많이 받고 막 했는데 코다에 나오는 그 이번에 그 윤여정이가 아카데미상 갖고 상 줄 때 네. 그 코다 상 줬잖아. 상 주면서 그 나무주연상 그 상 주고 막 그럴 때. 근데 거기에 나왔던 그 배우들이 다 농아예요. 농아인들이 진짜 이제 농아인 연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농아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수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농아인들이 안 쓰고 정상인 그러니까 그 비장애인들이 수어를 하는데 너무 어설프게 해. 연기하듯이. 연기하듯이 너무 어설프게 하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수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롱당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더듬는데 얘가 말 더듬는 걸 흉내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수어 나오는 장면이 몇 장면 없는데 그걸 조금 더 연습을 더 많이 해가지고 진짜 자연스럽게 수어를 하면 좋았을 텐데 수어로 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짧은 얘기들 하는 건데 조금만 더 연습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참 좋을 텐데 왜 대충 연습을 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어설프게 보이고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 농아인 배우를 쓰지 못할 망정 수어를 할 바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농아인들이 봤을 때도 진짜 농아인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제대로 된 수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는 분들이 좀 드라마 만들 때 이런 장면들을 좀 그냥 너무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좀 같이 좀 무겁게 생각해주고 좀 이렇게 그 농아인 연기자를 못 쓸 바에는 정확한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연기자도 좀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농아인 연기자들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농아인 얘기 나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농아인들의 소화가 손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손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으로 대화하는 거는 한 50%밖에 안 돼요. 표정이 50%예요. 그 얼굴 움직임, 몸짓 이런 표정이 50%를 담당하고 수어가 한 50% 담당해요. 그러니까 연기자들 몸 쓰는 거 농아인 최고예요. 몸을 잘 써. 몸 쓸 줄 알아. 그러니까 꼭 다음에 뭐 농아인 연기가 필요하면은 농아인을 써서 농아인 배우를 써서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네. 저기 우리 진희 씨는 또 명대사. 이제 그 아이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큰 형이 사비 털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주잖아요. 그 없는 돈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유가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그 박호산 뭘 갚어? 인생 그렇게 깔끔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한마디를 해주죠.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교육을 받아오잖아요. 갚아라. 갚으라고. 그러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됐어? 아니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제가 뭐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저는 하나 주면 또 하나 줘야 되고 막 하나 주면 뭐 2개 주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친하게 지내요. 힘듭니다. 나 이제 인생 모토를 깔끔하게 안 살기로 했어요. 이 장례식 장면도 명장면들이 많죠. 완전. 네. 기억나는 장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 첫 장면부터 웃겼어요. 돈을 어디 숨겨놨는지 몰라가지고 음. 막 찾다가 엄마한테 뒤져봐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는 뭔가를 하려고 모아놨던 돈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의 할머니의 죽음의 장례식에 그걸 쓰고 나서도 너무 기분 좋게.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앞에서 축구를 막 하잖아요. 맞아요. 운동장에서.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안 봐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장례식이 슬프지만은 않고
뭔가 예, 일상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쵸. 거. 그리고 그거를 뒤에서 이제 이성균이나 그 아이유가 덤덤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엉덩이 털면서 이렇게 네. 가거든요. 그게서 저는 와, 이 연출 정말 뛰어나다라는 생각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을 박호산이 큰형이 아이유를 위해 쓸 수 있었던 거는 아이유가 이제 그 동네에서 같이 사는 그 동네 주민이었다는 이유도 하나 있고, 그리고 내 동생하고 같은 회사 다녔다라는 이유도 하나 있고, 우리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응.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정인회에서 잠깐 또 맞아요. 살았잖아. 그러니까 얼굴 봤다라는 이유, 그리고 집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뭐 한 동네라는 그런 이유들이 서슴없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네 후암동인가? 후암동이래요. 후계동 아니에요? 후계동? 후계동. 후계동 정인의 식구들.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박동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게 이 그렇지. 동네 사람들의 힘인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런 아저씨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박동훈 그 이성균이가 나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얘는 다 잘하고 싶었던 거야. 형제간에도 잘하고 싶고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싶고 또 마누라한테도 부인한테도 잘하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가 없어. 맞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다 잘하고 싶고 자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절에 있는 친구한테 카톡을 하지. 그러면서 내가 이성균이가 얘기를 하죠. 억지로 산다. 날아가는 마음 억지로 당겨와 억지로 산다. 그렇더니 그 스님 친구가 그 답장을 해주잖아. 불쌍하다 네 마음. 나 같으면 한 번은 날려줄 텐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말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나는 요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내 푸사에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네 마음. 나 같으면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날려주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혼날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40대 중년 가장들이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날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소위 진짜 말 그대로 억지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 그래 불쌍하지. 그 나이 때가 제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못 하고 사는 나이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 그 산사에 있으면서 약간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도 진짜 좀 부럽기도 하거든요. 정은주 선생님의 그런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드려서 당황스럽죠.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야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될 때라는 생각 들거든요. 예. 그래서 라디오 하면서 두 분을 만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게 엮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전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두 번 남았어요. 두 번 남은 거네?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이 시간 진짜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그 잠자기 전까지 두 번 더 잘해줘야. 정훈 선생님이요? 술 사야 되나? 밥 사야 되나? 아니 한꺼번에 너무 갑자기 잘해주는 노래방 가야 되나요? 실력 발휘를 해야 되나? 너무 궁금해요, 진짜. 이게 뭐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어때요? 그 아이유가 밥 사달라고 전화하는 거. 그것도 진짜. 내가 밥 사줘 하면은 몇이나 저한테 밥을 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 많이 먹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돈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쉽게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1인분만 사드릴 수 있어요. 제 외모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너무 크게 웃으셔서. 아니요. 상상이 되지 않지만. 네. 그 아이유가 밥 사달라고 얘기를 처음에는 그냥 그 작업 걸려고 밥을 사달라 그래.
근데 작업 걸려면 술 사주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죠. 이게 또 내가 전문가, 또 전문가. 아우, 내가 이렇게 또 전문가의 기질을 또 타고났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까지. 밥 술 사줘 이러면 뭔지 부담스러워요. 아.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어. 40대 남자한테 그치. 20대가 그쵸. 그럴 수 있겠어요. 술 먹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네요. 드라마가 지저분해질 위기가 있어. 근데 밥 사줘는 정말 부담 없이 내가 그리고 밥 사줘라는 말은 정말 이렇게 친해지고 싶을 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 않았을까? 그 처음에 전문가 의견이 난 맞다라고 봐. 그 술 사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부담. 근데 밥 사주세요는 밥은 맨날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시 전문가는 달라. 나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 인정합니다. 네, 역시 전문가의 의견이었어.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벌써 될 것 시간이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와. 너무 빨라? 그러니까요. 네. 아. 3부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3부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또 한 시간 듣는 얘기했어.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가? 듣는 시청자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네. 우리가 다음 드라마 한번 뭘 할지 한번 그 우리 진희 씨가 다음 드라마는 우리 뭐죠? 같이 이야기할 거? 동백꽃 필 무렵. 네. 우와. 동백이. 동백이. 이 그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공효진이 내 사랑 공효진.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의 아저씨 이야기는 아쉽지만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나는 포항도 갔다 왔어. 그 동백꽃 촬영지 포항인데 거기가 그 동백이네 집 앞에서 사진도 그 찍고 동백이가 올라왔던 계단 그 동백이네 가게 시실리아인가 뭐지 그 꽃말인데 동백이 꽃말인데 까멜리아. 까멜리아 앞에서 사진 찍고 그 들어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대한 동백이를 좋아했다고 포항까지 내려갈 정도로. 눈을 그렇게 쌍심줄 켜고 얘기할 일인가요 이게? 그만큼 좋아했다네. 아. 와, 그 대단하신데요. 그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그까지 가셨다는 그럼 것이. 가야죠. 동백이가 있었는데 네, 노래 틀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리할 거예요. 네, 아니 뭐죠? 뭐? 신청곡이 있어서 그래요. 우와. 신청곡이 아! 있어서. 그래. 어머머머. 뭐 신청곡 그러니까 일단 진짜 먼저 이것도 받을게요. 술 취해서 노래방 가서 부르고 싶은 노래. 아, 아득히 먼 곳에 그 제목이 맞나요? 이성균이가 그 네, 술 네, 취해가지고 이성균이가 불렀던 불렀던 노래. 노래. 그거 네, 있었죠. 네. 좀 가을하고 어울릴 것 어, 같아요. 어. 가을밤에. 그 굉장히 슬프게 불렀죠.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이성균 목소리가 그 좋아서. 이성균이 네. 노래를 아이유가 훔쳐 들으면서 울었어. 어머. 좋은 와. 디테일까지. 아이, 달리 나 작가가 우습게 보지 아니시네. 마. 그러면은 다음 드라마는 동백꽃 필 무렵을 네.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오늘 나의 아저씨를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하는 멘트를 제가 네. 나의 아저씨 드라마 마지막 대사로 와. 한번 그러세요. 해볼게요. 네. 거기 보면은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가만 보면 모든 인연이 다 신기하고 귀해. 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갚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 그게 닭살 돋았어요. 갚는 거야. 음. 가만히 보면 모든 인연들이 다 귀해요. 그죠? 오늘 이 다 두 분을 신기하고. 만난 것도 진짜 인연인 것 같고 그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우 제가 갑자기 모셔가지고 선생님을 정우 선생님을 이렇게 능술능란하게 이쁜 목소리를 해줘서 어머나. 네. 초대해 주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신청곡 그 나의 아저씨에서 이성균이가 불렀던 노래 듣고 아득히 먼 곳에 듣고 그리고 나의 아저씨에서 마지막 대사 한마디만 할게요. 이제 행복하자. 그러면은 다음에 동백꽃 필 무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찬바람 비껴 불어이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먹구름 흩어져 휘두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황금빛 저녁 노을 내리는 곳에 사랑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 보습과 푸른 숲속 아늑한 곳에 매님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오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이 있어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